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냥 글 다 안 읽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시옷, 프로농구 선수와 무용수는 성취지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갑이 무용수는 됐는데 프로농구 선수는 그냥 어릴 때 되고 싶었던 것이지 실제로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옷만 성취지위에 해당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이 되죠. 주 목표가 사회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대중매체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대중매체의 주 목적은 사회화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3번을 보시면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지위가 아니죠. 어머니는 귀속 지위가 아닙니다. 성취 지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어머니와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었대요. 이런 갈등은 역할 갈등이 아니죠. 외적인 갈등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선지고요. 5번을 보시면 발레단에서 얘기 사회화를 경험하진 않았죠. 그런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정답 찾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사회 명목론이랑 사회 실제론을 물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개인과는 별개인 독립적 실체로서 존재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사회 현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개인들의 속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싶으면 개개인을 연구하면 돼. 그럼 사회보다는 개개인에 더 방점을 뒀다는 관점이니까 이건 사회 명목론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사회 명목론에 해당하는 선지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총합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공익이라고 하는 것도 개개인들의 사익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회 명목론에 해당하죠. 사회 실제로는 개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자,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건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회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개인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는 건 사회 명목론에서 더 강조하는 거죠. 사회보다 개개인을 더 강조하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하면서 외부에 실제한다, 즉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건 사회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17세기 유럽에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여가,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 바로 선지 볼게요. 자, 기억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자, 여가 문화의 문화는 생활 양식, 총체적인 생활 양식을 얘기하니까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문화가 보통 단어에서 뒷부분에 언급이 되면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이고요. 당시 유럽인들의 차 모임에서는 차 마시는 소리를 크게 내고 호들갑을 떨면서 차를 대접한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여겨졌대요. 그럼 당시 17세기 유럽 사람들에게는 한두 사람만 이렇게 차를 호들갑 떨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차를 그렇게 마셨을 거 아니에요. 즉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행동 양식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건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당시 사회 구성원들이 차를 마시는 방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요. 한편 차가 유입된 초기에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찻잔의 차를 잔 받침에 옮겨 마시는 방법이 통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문화 간 세대 전승을 통해 더 풍부해진다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이건 문화의 축적성과 관련된 설명인데 그것이 디귿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손잡이가 달린 찻잔이 등장하면서 잔 받침의 용도가 차를 옮겨 마시는 것에서 차에 수저를 놓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화가 변화했네요. 문화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의 연구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인데요. 자, 지금 갑을 보시면 갑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신뢰할 만한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연구를 밝히지 않았대요. 그럼 어쨌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내용이 바로 갑에 있어서는 연구윤리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어긋난 부분이 되겠고요. 을을 보시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의뢰를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기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부정적인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했대요. 그러자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연구 결과를 왜곡한 것이 되겠죠. 자,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연구자에게, 연구 대상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없었고요. 연구 결과를 왜 목적으로 사용했다도 없었죠. 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도용한 게 문제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인 것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을을 보시면 을은 사실 연구자의 내용을 도용했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을 보시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결과를 왜곡하였죠. 을은 부정적인 답변은 제외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